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6살, 남은 것은 빚만 2억,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용재현님.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다들 형님이라 부르니 저도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때문에 형님의 채널을 시청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실 오늘 고민은 주식 때문은 아닙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네요. 형님의 초창기 영상들을 보면 주식을 시작할 때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면서 여러 번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일어선 이야기들도 하신 적이 있는데 올해 제 나이 46에 하고 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사업을 했었는데 시대에 뒤처진 건지 뭔지는 몰라도 오픈마켓에 저가형 가구들에 밀리고 자재비 인건비는 한없이 오르고 사업 대출받은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결국 20년 해오던 사업은 접고 2억가량의 빚만 안고 제 꿈 많던 30대 40대를 보내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들 딸 사업하면서 어째저째 고등학교까지 보냈는데 이제 또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이야 뭐든 닥치는 대로 하겠지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다만 지금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제 인생을 잃어버린 느낌이라 기댈 곳이 없습니다. 형님께서도 여러 번 무너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님의 사업 이야기부터 망했을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 이러한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형님의 이야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의욕 없이 글을 끄적거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네. 젊은 시절 모든 거를 갖다가 올인을 한 가구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애기들은 고등학생이어서 대학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앞날이 막막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위로를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저는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영상 자주 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하는 말인데 글쎄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사연을 다 읽어보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일을 악물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차지한 것은 아무래도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와이프, 내 처자식들. 저는 아직 뭐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대충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가구 사업이 접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가구 사업이란 걸 하셔가지고 그동안 생활을 했었고 자제분들을 고등학교까지 키웠으면 그걸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할 만큼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걱정이 항상 많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나 자신부터 좀 살아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일단은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먼저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들 뭐 고등학생이잖아. 뭐 대학교 들어가면 뭐 못 먹고 사나?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 뭐 들어간다 해서 부모님들이 다 뒤에서 서포트 해줘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제 힘으로 일어났는데 뭐 그때라고 뭐 제가 돈이 많았겠습니까? 살면 또 사라져요. 애기들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본인 걱정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읽었던 일화 중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망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난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더니 돈을 뭐 사기를 당했는지 뭐 했는지 돈을 한 5천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아,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던 사람이 야, 나는 1억 잃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신은 사람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했습니다. 신은 사람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거를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없습니다. 왜? 보통 저도 이제 많이 힘들 때 주식으로 이제 뭐 돈도 날려먹고 뭐 좀 힘들었을 때 어디 가서 야, 나 이것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내 앞에서는 그래 힘들지 힘내, 난 이미 힘을 내고 있는데 나한테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내 앞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얼마만큼 공감해 줄 수 있는가, 그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공감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내 일이에요. 내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 일이 가장 아프고 내 일이 가장 나에게 많이 와닿는 겁니다. 어떤 내 친구가 애를 와가지고 뭐 나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감을 해요? 못하죠. 야, 여자친구 헤어지면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나는 지금 주식에 물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지금 힘든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 고민과 힘든 거라는 거는 늘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뭐 개천에서 용전한다가 뭐 주식 채널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도 인생을 이제 고작 40살? 올해 4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40살 살면서 뭐 제가 여러분보다 잘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주식이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40살밖에 살지 않은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개천에서 용전한다 채널이 물론 주식 채널이긴 하지만 대부분 뭐 힘든 사연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연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의 뭐 주식 상담소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꼭 주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멘탈 싸움이 결국은 중요한 거여서 손실을 한번 많이 보거나 또는 뭐 종목에 물려 있거나 그러면 멘탈이 많이 깨지는데 이러한 멘탈을도 같이 치유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멘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공감해주고 아, 용재 형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힘든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땅히 뭐 큰 해결책은 없지만 근데 뭐 주식 상담소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된다 그런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그럴 겁니다. 딱히 뭔 해결사항을 바라고 저한테 올려주신 건 아닐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에 대한 뭐 말들을 좀 해주셔라 뭐 이런 뜻일 건데 우리 신청 올려주신 우리 사연자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훨씬 더 많아요. 집 한 칸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판자 동네에 가게 되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오는 곳에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렇게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야,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아직 팔다리 붙어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높은 곳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잘 됐을 때 이야기예요. 내가 이만큼 이뤄놨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이뤄봐야지 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사람이 힘들게 되게 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유들을 보세요. 왜 위에만 쳐다보고 아래는 안 쳐다보십니까? 위와 아래는 항상 같이 공존을 하는 법인데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가정도 이루시고 애기들도 벌써 고등학생까지 키우시고 고작 한 번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선거를 나갔다가 선거에서 7번인가 8번 떨어지고 9번째인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길 것 같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진흙탕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링컨이 했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쓰러진 게 아니라 단지 미끄러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올려주신 사연자분도 제 이야기가 뭐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쓰러진 게 아니라 고작 그냥 미끄러진 것 뿐입니다. 다시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저는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40살 노총각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뭐 와이프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벌써 고등학까지 키우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가장 본인이 항상 힘들 때 내가 고작 이런 걸로 넘어지겠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됐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누가 인생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냐 그런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이 한 80% 되고 행복이 한 20%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20%가 너무나 달콤하고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행복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매일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워봐요. 이런 행운이 매일마다 찾아오나요? 안 찾아와요.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하루를 죽자 살자 사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가끔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가끔에 찾아오는 그 맛이 너무나 행복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다 같이 열심히 이 하루를 또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힘내세요란 말 안 할게요. 왜? 지금도 힘을 충분히 내고 있을 거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